15강입니다. 이번 15강에서는 매천 황현 선생의 일생과 관련된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의 일생 국가유산으로 남다. 예전 같으면 이제 문화재로 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1855년에 태어나셔서 56세 되던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바로 얼마 안 가서 이 약을 드시고 일종의 자결 순절을 했던 분이고, 순절을 하면서 글 아는 선비로서 사람 노릇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 절명시를 남기고 순절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광양에서 태어나서 구례에서 사시다가 구례에서 순절을 하셨는데, 그 유물들이 일괄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8건이 이렇게 8건으로 나누어서 종류별로 2019년에 지정이 됐고, 그 전에 이분의 초상화가 1911년에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초상화 작가 중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했다는 석지 채용신 선생이 그린 작품인데 1911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6년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됐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자결 순절을 하셨는데 1911년에 초상화를 그렸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1909년인가 경성에 있는, 서울에 있는 천연당이라는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려서 바로 옆에서 보고 그린 것처럼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초상 및 사진 그래가지고 황현 선생의 초상화와 그 원본 사진이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제사를 모시는데 구례에 그 매천사라는 그게 84년에 전라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이 됐고, 최근에 금년 8월 14일 날 광양에 있는 생가하고 묘소가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광복 80주년이라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항일 독립유산을 문화유산 지정을 하자 그래서 일종의 도민 공모 형식으로 내서 한 30여 건이 접수가 됐고, 그것을 6개월 이상 그 조사를 거치고 검토를 거치고 회의를 해서 8건을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매천 황현 선생의 그 생과 묘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초상화가 이렇게 족자로 되어 있는데, 확대한 사진은 이제 얼굴하고 상체 부분을 해놨습니다. 정말 그 사실감 있게 그 수염 트럭 하나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고, 지금 이제 보통 그 심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비들이 입던 옷이고, 포대라는 것은 그 심의를 이렇게 묶는, 그리고 정자관은 일상 생활을 할 때 쓰는, 머리에 쓰는 관을 정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복식으로 그렸고, 부채를 들고 화문석에 앉아 있는 좌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입니다. 그 1909년에 천연당 사진관에서 찍은 건데, 바로 이제 그 이듬해 1910년에 순절을 하시죠.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리고 이제 옷이나 갓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다른 형태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선시대 말기의 형태가 그대로 있는 복식으로 갖췄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1911년에 최용신 선생이 그래서 이 사진과 그 초상이 같이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 후손이 광양 출생이고 구례에서 살았지만 그 후손이 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이런 유물들을 보존을 잘 해와서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조사를 거쳐서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8건을 총 91점을 8건으로 나눠서 매천야록이라는 역사서, 오하기문도 역시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절명시첩은 1910년에 그 자결 순절을 할 때 구례 지금 매천사가 있는 그 일종의 강당에서 기거를 하셨는데 대월헌이라는 그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월헌 절명첩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절명시첩, 그리고 이제 문집 같은 그 시와 글 같은 것을 모아놓은 책, 그 다음에 유목은 직접 쓴 친필 글씨나 자료들, 그리고 교지나 시고는 교지는 이제 시험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발급해 준 것이 교지고 합격 증서 이런 것이고, 시고는 과거 시험에 제출한 답안지를 시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곤이 2점, 백패통은 과거 시험이 1차 소과는 합격하면 백패라는 교지를 주고 2차 대과, 문과라고 그러죠. 문과는 홍패라는 그 홍패라고 부르는 그런 교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 진사시에 합격이기 때문에 백패를 보관하는 통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 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는 붓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붓이라든지 이런 문방고류 이것을 한 건, 그 다음에 안경이나 뭐 이런 생활 유물들을 한 건, 이렇게 해서 총 8건으로 나눠서 국가 등록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매천야록입니다. 그래서 1864년 대원군 집정 시절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47년간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자기가 듣는 것도 있고 실제 자료를 보고 또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필로 썼는데 어쨌든 근대사 연구에 아주 중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유정자 뭐 비리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제의 침략상이라든지 또 우리 민족의 한거라든지 그것을 다양한 것을 쭉 그려놨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번역본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원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매천야록 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안중근 선생을 기리는 그 시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장부의 처세는 그 뜻이 커야 할 것이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시대를 만들기도 한다. 천하를 웅시하고 있으나 어느 때 그 일을 이루랴. 봄바람이 점점 차가우니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라. 그리고 끝에는 만세 만세 대한독립이다. 이제 이런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지은 시를 동행하던 그 우덕순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적어줬는데, 그거의 이제 그 신문에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나온 것을 정리해서 매천야록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신문도 스크립이 돼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료를 모은데 꼼꼼하게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지금 왼쪽에 이 신문이 방금 말한 그 안중근 의사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요즘 말로 하자면 스크랩을 하고 거기에
표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정리해서 매천약이라는 역사책으로 만들고 또 자기가 직접 모으고 거기에 표기도 하고 그랬다 해서 표지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수택존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네, 오화기문입니다. 오화기문은 똑같이 그 매천여록과 같은 일종의 역사서인데 야사까지 포함된 역사서인데 오동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집 부근에 가면 큰 오동나무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제 그 오동나무를 배경으로 앉아서 계속 그런 그 듣는 것 또 보는 것을 기록했다 해서 오화기문 이 원본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잘 알려진 절명시첩입니다. 자결 순국하실 때 그 네 구절의 시를 이렇게 짓는데 그 지금 매천사후가 지어진 그 공간에 대월원이라는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대월원입니다. 그래서 그 절명시첩이 있는 그 친필 그 글씨를 모아서 대월원 절필첩 이렇게 표제 제목을 붙이고 오른쪽에는 경술이라는 1910년 그 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월원에서 마지막 글을 쓴 것을 모아서 이렇게 첩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등록문화유산으로 개별로 지정이 됐는데 그 대월원 건물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천사의 일종의 강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거를 하셨고 여기서 또 절명을 하셨습니다. 앞에 그 액자 이제 있는 액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매천문화제라는 것을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백일장과 그림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참여하러 갔더니 그 학생들이 그린 매천 황현 선생의 초상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린 그 인물화를 전부 그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월원의 어떤 역사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절명시 중에 하나를 보자면 금수도 슬피 울고 산하도 찡그리니 그러니까 경술국치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짐승마저도 슬피 울고 온 산하도 이렇게 찡그리니 무궁화 세상은 이미 망해버렸네. 무궁화 그러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해고해 보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8월 달이니까 음력으로 8월이니까 이제 가을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식자노릇 참으로 어렵구나. 난작 인간 식자인 저 마지막 구절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공부를 한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시기에 아니면은 어떤 그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세 가지 길을 택한다 합니다. 제일 어떤 상위의 개념이랄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이 절명시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로 약간 숨어서 후세들과 제자들을 교육해서 훗날을 도모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 하나는 이제 외국으로 망명하는 이런 방안이 선비들세계에서는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자기 목숨을 내걸고라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천 항연의 시문이고, 이게 이제 교지 백패통입니다. 불구스름한 것이 백패통이고, 두루마리로 된 것이 이제 교지. 그 다음에 문방구, 벼루죠. 벼루. 그 다음에 생활용품은 이런 것입니다. 안경이나 부채나 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대로 했고, 그 안경 저 위에 조금 보입니다만은 안경을 가까이서 봤더니
쓰고 그 사진에 있는 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거, 그 안경을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에 그 생가와 묘소란 뒤 그 생가 자리에다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됐지만 생가라는 어떤 공간의 의미를 살려서 생가터이지만 생가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묘소입니다. 묘소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또 묘소에 보면 한쪽에가 그 조산, 이 선대부터 내려온 산이라는 것이 있고 가운데는 이제 한쪽에는 매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표시가 돼 있어서 현장도 아주 중요하다 해서 묘소와 생가를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천사라는 사당이고 그 앞에 있는 비석 그리고 이번 금년에 예천 문화재 사진입니다. 그리고 동네 앞에 보니까 여기 마을에 언제부터 들어와서 사람이 살겠다 이런 그 바위에 글씨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 선비의 일생 동안 남긴 기록이 지금도 역사 기록이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선비의 일생을 문화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